하지만 비포장길에 차가 요동칠수록 제 가슴도 함께 뜁니다. 이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 그 설렘으로 말이죠. 전 지금 아침에 포카라에서 출발해서요. 이쪽 안나푸르나 서쪽을 거쳐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무스탕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외부인의 발길이 오랫동안 끊겼던 곳, 세상의 비밀이 된 히말라야 왕국이 있던 곳. 과연 그 금단의 땅은 어떤 풍경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높고 험한 히말라야의 산과 산 사이, 그 계곡 아래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의 삶이 궁금해서 찾아간 곳은 무스탕의 수도라고 불리는 좀솜 인근의 작은 마을 티니입니다. 네팔 속 작은 티벳이라고 불리는 무스탕 지역. 5세기 깃발 룽다가 먼저 반깁니다. 저는 지금 해발 3,000m에 위치한 무스탕의 티네 마을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 마을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티벳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불교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깃발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연스레 발길은 돌담이 구불되는 골목으로 향합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그야말로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시야로 들어온 풍경 하나. 에스코 남께호? यसको नाम 좁. 좁교. 좁게. 이곳에서는 좁교라고 불리는 가축인데요. 높고 험한 히말라야의 산악지대를 오가며 짐을 운반해줍니다. वनमा सन कोर्नु जाने सन बोकेर भारी बोकेर लिएर आउने 아저씨의 허락을 받고 우리도 동행합니다. 그런데 야크를 닮은 요 녀석들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좁교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이쪽 티벳 그리고 히말라야 부근에서 고산지대에는 야크가 사는데요. 사실 야크는 가축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동물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좀 난폭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일을 돕고 그다음에 좀 더 성격을 온순화시키기 위해서 암컷 물소를 데리고서 산으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수컷 야크랑 교배를 시켜서 만든 동물이 바로 이 좁교라는 동물이에요. 야크처럼 소량의 먹이를 먹지만 힘이 센, 게다가 고산에도 강하지만 저지대까지 두루 오르내릴 수 있기에 이 험준한 히말라야에선 꼭 필요한 존재죠. 그 든든한 일꾼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차가 다니기 힘든 거친 돌길. 하지만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시케아 씨 일행에겐 익숙한 길입니다. 그렇게 사고 없이 가나 했는데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제 노란 거 쓰고 있네. 지금 이 좁교 4마리 중에 특히 이 친구가 약간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에요.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딴 길로 막 가고요. 어쩔 때는 뒷발질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나 사고 뭉치는 있죠. 그래도 역시 능숙하게 잘 다독여서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문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사실 소들한테 뒤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소들은
뒤로 이렇게 뒷발로 찰 수 있거든요. 뒤로도 차고 사실 옆으로도 찰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할 때에는 앞다리로 짚고서 두 다리로 차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고산 지역이고 숨쉬기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잡고서 올라가는데 족교한테 좀 미안하긴 해도 굉장히 쓸모가 많네요, 꼬리가. 본의 아니게 저를 끌고 가는 좁교. 저는 그저 감사히 그 녀석의 뒤를 따를 뿐입니다. 마을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무스탕 지역은 대부분이 황무지라 나뭇잎 구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좁교가 사는 축사 바닥에 펴놓을 거라 나뭇가지는 위험하죠. 그런데 정말 곳곳을 샅샅이 뒤져 솔잎을 싹싹 긁어 모읍니다. 자루를 가득 채우도록 꽉꽉 솔잎을 담습니다. यो अब घरमा ओछाएर खेतमा मल गर्ने अनि यो मल हालेपछि अनि आलु रोप्ने मकै रोप्ने 그 사이에 좁교는 조금 쉽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휴식일 텐데요. 잠시나마 여유를 부려봅니다. 족교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이렇게 태어난 반면 사실은 오직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물이거든요. 이종교배라고 하죠. 사실 이 이종교배로 태어난 아이들은 스스로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가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족교들은 평생 동안 일만 하고 무거운 것만 지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족교를 보고서 히말라야에 사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불행하고 슬픈 짐승이다. 참 녹록하지 않은 좁교의 운명이죠. 하지만 이 척박한 땅의 사람들에게 좁교는 그 존재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 솔잎을 한가득 담은 자루와 함께 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그놈이 또 말썽입니다. 딴 길로 샌 것인데요. 찾아 나선 시케야 씨까지 따돌립니다. 그리곤 정말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ठाक्रिन यो मातेर उफ्रेर गएको कि यो बिचमा भारी नबोकाएर हिउँ परेको भारी नबोकाएर उफ्रेर गएको. 곧이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벌써 지금 여기 소 있거든요. 잠깐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저쪽에 그 소 주인은 저쪽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소를 몰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놈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저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어요. 다시 좁교 한번 몰러 가볼까요? 그런데 다들 언제 저 멀리까지 갔을까요? 갈 엄두가 안 나서 멀리서 대치 중인 상황을 지켜봅니다. 아, 드디어 잡았어요. 의기양양해서 되돌아오는 시케야 씨.
람루차! 내내 람루차! 아! 저 같으면 쫓아가지도 못해서 그저 소 잃고 먼 산만 쳐다봤을 텐데 정말 대단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너무 열심히 뛰어서 겨우 잡았어요, 지금. आउँछ घरमा आउँछ भाइसँग आउँछ साथी गयो भने त आउँछ अनि भिरमा गएर जाने ठाउँ नपाएर म छिटो गएर समातेको 이제야 겨우 이들 사이에 평화가 왔습니다. 사실 시케야 씨에게 지금 좁교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अब के भने अब हिउँ पर्नु लाग्छ अब छोराछोरीहरू कोही तल छ छोराछोरीहरू भेट्ने जाऊ अब फागुन महिनातिर आऊ भनेको अब नगि यिनीहरूले स्याहार्नु पर्यो घाँस दिनु पर्यो दाना दिनु पर्यो के गर्ने अब काम यही त हो नि अब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 여기를 떠난 적 없다는 시케야 씨. 춥고 매서운 무스탕의 겨울을 함께 지내는 좁교는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이제 겨우 집에 다 왔어요. 오늘 애 먹인 친구가 요 앞에 있는 깔리라는 친구거든요. 저 친구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길이 좀 덜 들었나 봐요. 시케야 씨는 집에 오자마자 축사 바닥에 솔잎을 붓습니다. 정성껏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산에서 방금 주워온 나뭇잎으로 이제 밑에를 이렇게 깔아줬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새 침대를 깐 거나 마찬가지죠. 뽀송뽀송해서 오늘 잠 잘 들 것 같아요. 이 친구조의 집은 아래는 가축이, 그리고 위층은 사람이 거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 정리된 단출한 집안. 하지만 살림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사셔서 그런지 아직 집에 온기는 많이 없어요. 약간 썰렁하네요. 혼자 잘 챙겨 먹지 않아 음식은 고사하고 차 한 잔도 대접할 것이 없다는 시케야 씨. 미안해하면서 저를 위해 불을 지펴 집안을 데웁니다. 곧 따뜻해졌는데요. 아저씨에게도 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다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지금 좁교에다가 짐을 싣고서 어디로 가시는가 본데요. अब यो जाउँमा कहीँ अब पारी गाउँमा पुर्याउनु जाने फला ढाका चौङतिर पुर्याउनु जाने 이곳 무스탕에선 산길 곳곳에 있는 마을에 필요한 생필품을 운반하는 건 좁교의 몫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 길로 또 어떤 풍광이 펼쳐질까요? 오래전 히말라야 왕국이었던 무스탕. 티벳과 네팔 사이를 오고 가는 상인과 순례자의 통로였답니다. 그 중심엔 이 계곡을 만든 칼리간다키 강이 있습니다. 특히 건기, 물이 마른 강바닥은 또 다른 길이 됩니다. 여기는 한쪽으로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걷기로 했는데요. 신기한 건 이 비탈진 곳에도 누군가의 발길이 만든 길이 있다는 겁니다. उताबाट कोही ठाउँमा भड्केको छ कोही ठाउँमा धेरै घुम्नुपर्ने छ योबाट गयो भने अलिक नजिक पनि हुन्छ पानी तारेर जाऊँ भने खुट्टा पनि जाडो हुन्छ यसलाई अलिक नजिक हुन्छ भनेर 홀로 이곳을 흘러 깊은 계곡을 만든 칼리간다키 강. 그 여정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오후가 가까이 되자 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구름다리까지 놓여 있습니다. 설마 좁교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지금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구름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좁교들도 무서워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시케아 씨가 먼저 좁교를 이끌고 다리 건너기 시도합니다. 다행히 잘 건너가네요. 이렇게 이 관문도 잘 넘기나 했는데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좁교. 자, 그러더니 주인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선 밀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가자!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가자! 아까 미처 몰랐는데 지금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합니다. 바람이 그냥, 여기 진짜 너무 높거든요. 밑에 물도 흐르고 길어요, 다리가. 근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게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데, 좁교 애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천천히 가, 천천히, 잠깐 고생은 시켰지만 그래도 요놈들 수고가 많습니다. Why these cows so scary? Why? त्यो पुलमा हिँडेको कहिले बानी छैन क्या यिनीहरू फलामको पुलमा हिँडेको बानी छैन त्यही भएर यिनीहरू डराएर अनि त्यही माथि हावा पनि चल्यो ठुलो हावा त्यही भएर चाहिँ यो डराएर पछाडि पछाडि सरेको के अगाडि आउनु नमानेको 하지만 여행에서 지나온 길은 다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힘들수록 더 많이 생각이 나죠. 계속된 여정은 고행에 가까운 길이었는데요. 이제 막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할 때쯤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 히말라야의 풍광과 티벳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죠.
마을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곡물을 전달할 집을 찾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묵을 숙소예요. 일종의 족교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요. 짐까지 짊어지고 먼 길 오느라 가장 힘들었을 족교. 어쩌면 무스탕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이어올 수 있던 건 족교와 같은 히말라야의 동물들 덕분이겠죠. 오늘 족교들 고생 정말 많았거든요. 무거운 짐 메고 거의 하루 종일 걸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맛있는 풀 많이 먹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잘 좀 잤으면 좋겠네요.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다녀봐. 때려 다녀봐. 족교와 헤어져 저희도 쉬러 가려는데 때마침 뒤늦게 이곳을 찾은 손님들과 만났습니다. 염소 또한 사람들에게 젖과 고기를 주는 이곳의 중요한 가축이죠. 무스탕의 삶 속에 함께하는 이들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동료이자 가족이며 친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If I show you, I will love you, ever leave you dark. Don't let this sky turn gray, fill out with stars to blue. Every morning, every sunshine. 이 안쪽에 보이세요?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층에는 이렇게 가축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아, 밤이 돼 저희도 족교가 머무는 곳 인근 시케아 씨가 아는 집으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2층이 주거 공간인 것 같아요. 아저씨 따라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안에 가족분들 계시네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엄청 예쁜 난로도 하나 있고요. 안쪽에 안에 할머님 계시네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아, 귀여워. 온기가 묻어나는 아늑한 집입니다.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집안의 어른과 귀여운 손녀의 자리. 나마스테. 자, 여기 있어요. 있어? 저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제일 구들장 안쪽에서 할머니 항상 계시고 그런 것 보면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할머님 어른 공경하는 그런 마음은. 부엌에선 요리가 한창입니다. 외지인의 출입이 많지 않은 이곳. 주인 아주머니는 멀리서 온 저희를 위해 특별히 솜씨 발휘를 하신다는데요. 메뉴는 티베트 전통 음식 땜뚝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 칼로 써는 걸 보면 마치 우리네 칼국수 같은데요. 짧고 두꺼운 면은 또 수제비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끓이는데요. 정말 푸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수제비랑 너무 비슷해요. 맛도 비슷할지 궁금하네요. 사실 맛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마수? 야쿠. 이게 야크 고기래요. 야크 육포를 이 고기를 여기 땜뚝에 넣어서 만드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왠지 친숙한 모양새가 제 입맛을 더 돋웁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토산과 간주. 미토산 간주 हजुर 미토산과 간주. 드디어 한 숟갈 뜨는데 온몸의 피로가 확 가십니다. 거센 바람과 휘몰아치는 모래를 뚫고 한없이 걸어야 했던 오늘 우리의 여정이 이 따뜻한 땜뚝 한 그릇으로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토마토와 지수만 어니 독급이를 항상 올려. चटनी 너무 맛있어요. 미토사. 데레 미토사. 일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이 수제비 국물에다가 약간 이 네팔 특유의 마살라, 그 커리 향 같은 게 약간 나요. 그게 이 야크로 만든 육포랑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는지요? 최고예요. 그야말로 속세를 초월한 맛. 무스탕의 마을은 그렇게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합니다.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짠. 펠랑 마을의 아침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염소 떼였습니다. 집집마다 들러 염소를 모읍니다. 그야말로 마을의 모든 염소가 다 모였는데요. 요놈들 밖으로 나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옆집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운 건지 왠지 다들 신나 보입니다. 이곳 팔랑마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염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집이 나눠서 키우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산에 먹이를 먹이러 이제 올라가곤 해요. 그래서 각 집에 있는 염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각 집에서 나온 염소들은 자기 무리는 귀신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와 함께 이동하죠. 그 와중에 우왕좌왕 갈 길을 잃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 친구는 지금 다른 그룹에 있는 애가 어떻게 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섞였어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다른 무리에 섞이려 할 찰나 몰입꾼이 잽싸게 그놈을 낚아챕니다. 아까 다른 무리에 있었는데 좀 잡았어요, 결국. 보내줄게, 너 친구들한테.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자기 무리에서 좀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돌려보내주려고 일단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올 거예요, 이제 친구들.
사실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눈을 보면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염소는 눈이 굉장히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눈동자가 있잖아. 눈동자가 자세히 보시면 까만 자가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옆으로. 이거는 밤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면은 광량을 좀 덜 바꿀 수 있고요. 밤이 돼서 이제 그 햇빛이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다시 커져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 염소의 무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좀 놀아주는데요. 아직 입을 줄 알아? 요놈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애교가 엄청 많아요. 그지? 카메라 앞에서 재롱도 부립니다.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아요. 호기심이 엄청 많고요. 막 손도 와가지고 핥고요. 너무 귀여워요. 끝없이 이어진 히말라야의 산기슭. 이 첩첩산 중에서 염소들은 과연 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염소들은 하루 종일 풀을 찾아 무스탕의 산을 돌아다닙니다. 특히 겨울은 먹이가 귀해서 더 멀리까지 나간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꼭 아프리카 동물의 대이동 같은데요. 그렇게 이동하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나면 이렇게 삼삼오오 흩어져서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낙오자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한 마리가 지금 무리에서 낙오돼가지고 혼자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구슬프게 엄마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야말로 엄마 찾아 산만리입니다. 엄마 얼굴 보고 나면 그렇게 처량하게 걸어가던 아기 염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이 엄마를 발견한 거죠. 아기 염소의 엄마 찾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도 무스탕의 산길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먹이를 찾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아니 염소와 말이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염소 먹이가 좀 풍부한 곳을 찾았습니다. 염소는 주로 나뭇잎, 새싹, 풀잎 등을 먹는데요. 먹이가 부족하면 나무의 껍질, 뿌리까지도 먹는답니다. यो भोगली त हो घाँस छैन त्यही भएर त्यही भोगली खाने त यो के यो अलिअलि बाटो हुन्छ नि बिचमा त्यहाँदेखि यो बिचमा बाटो बनायो भने यो सबै सिद्धाउँछ कि बिस्ता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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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बै सिद्धाउँछ यो हेर्दा यस्तो काँडा छ अब खसीले खायो भने नबस्ने रहेछ कि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가시들이. 사실은 이 풀도 가시가 있다는 거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자기를 못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가시들이 결국 생겨난 건데, 이 먹이가 없다 보니까 염소들은 이 가시마저도 발로 이렇게 다 헤쳐가지고 안에 있는 뿌리를 먹고는 해요. 살기 위한 본능이죠. 가시를 발라먹는 솜씨가 대단하죠. 겨울철 염소의 주 먹이입니다.
그런데 염소몰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염소를 따라 혹은 염소를 찾아 쉼없이 걸어야 하니 말입니다. 당나귀 따라서 올라갈 때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몇 배나. 당나귀는 어떤 목적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염소들은 계속 먹이를 따라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정해진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길에서 무스탕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자연은 한없이 내주었고 또 그곳엔 나름의 생존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풀먹은 염소들이 마을로 되돌아옵니다. 종소리가 요란한 것이 마치 폭풍 전야를 알리는 것 같습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마을로 들어온 염소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고놈들 자기 집도 참 잘 찾아갑니다. 기특하게도 다들 알아서 길을 갑니다. 꼭 퇴근 시간 집으로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애들 정말 진짜 신통방통하게도 자기 집을 어떻게 알아서 잘 오네요. 염소 주인은 집으로 온 염소들을 다시 크기별로 나눠서 우리에 넣습니다. 앉아서 끼나도 끼나. 다른 무리에 섞여서 집을 잘못 찾은 염소들은 가차없이 쫓겨납니다. 다행히 주인이 데리고 갑니다. 아무리 염소가 많아도 제 식구는 알아보는 법. 주인들이 이렇게 다 챙겨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잘못 들어온 놈이 있었습니다. 맞아, 찍냐 소나. 김해나. 아니 뭐야 얘는? 지금 다른 집 염소가 한 마리가 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잡혔어요. 끝내 질질 끌려 나옵니다. 여기 골목에는 정말 염소가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서 있습니다. 염소 150마리를 키우는 집인데요. 그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난리 이런 난리도 없다는. 정말 엄청납니다. 무슨 한바탕 전쟁 치른 기분이에요. 이제 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염소 무리들이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집에 있는 다른 염소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집에 염소가 다른 집에 가 있는 걸 또 찾아와야 될 때도 있고요. 와, 지금 이 시간대가 이 마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엄청나요. 와. 이 난리통에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뼈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보려고요. 부러진 것 같네요.
깁스를 좀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다리를 감싸줄 도구를 찾는데 때마침 마을 아저씨가 나무 껍질을 건네줍니다. 끈끈한 송진을 묻혀서 나무 껍질에 붙일 수 있는데요. 이곳의 민간요법이랍니다. 이쪽이 깁스인데요. 지금 사람 쓰는 깁스랑 똑같아요. 사람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가 이 송진이 굳으면서 나무 형태도 나무 그 껍질도 굉장히 딱딱해질 거예요. 끈으로 한 번 더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괜찮아. 근데 너. 염소가 많이 아파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자식처럼 아픈 염소를 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다 끝났고요. 뭐 정말로 제가 뭐 더 이상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임시로라도 나뭇가지나 아니면 좀 더 철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고정대를 만들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은 뭐 제가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네요. 야생의 동물들이 가축화되면서 인간과 동물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무스탕에서 만난 좁교와 염소는 이곳 사람들의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